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입니다. 두산중공업 내일 신규 상장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신규 상장 많이 된다는데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 작업은 굉장히 삽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채팅창 관련 정보는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원래 앞에 이런 광고를 안 했죠. 근데 좀 시간을 많이 써서 공시를 다 뒤져보면서 찾는 거라 그런 수고비는 조금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두산중공업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신규 상장이 일어납니다. 그 규모가 말이죠.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점 하나 찍히면 1,000원이잖아요. 두 개 찍히면 뭡니까? 100만 원입니다. 세 개 찍히면 뭡니까? 10억입니다. 1억 2,100만 주 요렇게 신규 상장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의 총 주식 수는 2,500, 3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만 주? 무려 절반. 있는 주식의 무려 절반이나 신규 상장됩니다. 물타기가 엄청 되죠.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가는 뭐 10,000원에서 20원 빠진 금액이 될 거고요. 지금 한 13,000원 정도 되나요? 그쯤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구주주들한테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주주들. 그 주주들한테 뭐 40R이라 그래서 신규 상장 관련된 우선 배당권을 드리죠. 그래서 신주 배정권을 드려서 거기에 납입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신주가 나가는 건데 여기 보면 구주주들 12월 3일에서 12월 4일 40R에 대한 금액 요 주당 요 10,000원에서 20원 빠진 금액을 납입을 하셨으면 이제 12월 24일 날 주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주당 배당률은 한 주, 10주가 있으면 3.8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뭐 지나간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이렇게 많은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이거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신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덤볐을까? 배당받는다라고 했을까? 혹시 청약이 미달돼가지고 인기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약간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12월 10일 날 청약 결과를 자율공시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 아까 1210만 주 아니죠. 1억 2,100만 주네. 1억 2,100만 주. 아까 제가 잘못 읽었나요? 그쵸. 1억 2,100만 주, 2억 5,300만 주. 아,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 읽었네요. 1억 2,100만 주에 대한 청약 주식 수가 1억 6,300만 주가 총 청약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일반 공모 청약 있잖아요. 유상증자죠.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에 한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일반 공모를 했습니다. 일반 공모를 약 한 6만 주 정도 했고요. 이 일반 공모를 6만 주를 받기 위해서 1억 6,300만 주가 청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720대 1로 나왔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었죠. 여기 일반 공모 날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한테 우선 배당했던 주식 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청약을 했었던 주식 수, 그리고 초과 청약 수가 80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약률은 100%를 넘겼다라고 보실 수 있죠. 전부 다 완판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가 좋았어요, 나름. 자, 근데 유산증자를 했어요. 돈 필요했으니까 했겠죠. 왜 빌렸습니까? 왜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렸어요? 자금 조달 목적, 채무 상환금. 두산중공업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성장률 아주 좋죠. 풍력도 있고요. 가스터빈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밑에 자회사, 수소, 전지 관련주, 두산퓨얼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회원분들한테는
이거 웬만하면 받아라. 아주 성장성이 좋다. 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이거 갖고 가시는 게 좋다.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왜 빌렸냐? 채무상환금입니다. 최대 악재 빚이 많죠. 그래서 오늘 23일 오늘 말이죠. 오늘 공시가 하나 떴어요. 두산중공업을 판다라고 공시가 떴어요. 뭐 그거에 관련돼서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뭐 따로 질문을 요청하시고요. 어쨌거나 가지고 있었던 거 막 팔아 제끼면서 어떻게 해서 빚 갚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해서 세무상환금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가 10억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1조 2천억이네요. 1조 2천억치를 유산증자를 해서 자금을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산증자 이렇게 일어났고요. 앞으로 내일에 1억 몇 주야? 1200만 주가 상장이 되죠? 그럼 주가가 푹푹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언제 유상증자를 받았는지 그 히스토리를 좀 보면 아 얘네는 얼마큼 받았구나.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구나. 그 이후의 히스토리를 보면 조금 참고가 되겠죠.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갖고 증자 전에 15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증자를 절반이나 때렸습니다. 어때요? 얘네 가지고 있었던 총 주식수 얼마였죠? 지금 2억 5천만 주, 1억 2천만 주,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를 유상증자를 했죠. 어때요? 비슷하죠?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를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수화학이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얘네는 돈을 왜 빌렸냐? 시설자금, 공장 짓고 뭐 기계 들여오고 이런 시설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고요. 8월 14일 날 이 어마어마한 770만 주, 780만 주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빨간색 나온 점 있죠? 이 라인이 8월 14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8월 14일 8월 14일이 아닌데? 아무튼 8월 14일 날 온다고 했네요. 아 그러네요. 8월 14일 날 한다고 했고 8월 14일 날 이렇게 상장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빠지기는 했는데 8월 14일 날 대규모 상장이 있었던 날 최저가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라는 점. 이후에 살짝 하락했지만 돈을 빌린 목적이 시설 투자잖아요. 앞으로 성장할 거란 이야기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주가 빠바박 하고 뛰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돈을 일단 갚아야 되잖아요. 최대 단점이 뭡니까? 두산중공업의 최대 단점 빚이 많다는 거. 그 빚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 앞으로 성장성 보장되잖아요.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뭐 노말합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절반 좀 넘게 상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8월 17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근데 8월 17일 날이 임시공휴일로 되어서 8월 18일로 상장이 일어나게 되고요. 얘네는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 뭡니까? 우리 돈이 없어요. 애들 월급 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손을 벌린 겁니다. 빚 갚는 거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티웨이 항공주 최근에 안 좋죠?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관광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자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 거고요. 8월 17일인데 8월 18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무려 절반이 넘는 상장 주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여기입니다. 빡 하고 개파락이 일어났죠. 이 개파락이 일어났을 때 최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습니다. 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까지 빡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항공주 괜찮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백신 운송 문제가 있죠. 항공사라고 다 백신 운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18개 항공사만 백신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송이 가능해요.
그 18개 항공사 중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고요. 어쨌거나 상장 이후에 푹 빠졌다라는 점. 근데 시장 상황상 빠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그 정광훈 목사 관련해 집회 있었고 코로나 환자 막 급증하고 그러면서 그 코로나 공포 분위기가 심해졌고 그러면서 이 항공주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였다. 따라서 신규 상장 덕분에 이렇게 쭉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입니다. 한창 어때요? 지금 보통 주식이 3,400만 주, 신규 상장 주식이 3,200만 주. 거의 뭐 100% 더블 스코어로 상장을 했죠. 굉장히 올해 뭐 유상증자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금액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신규 상장 예정일 10월 7일로 나와 있고요. 돈 빌리는 이유 뭡니까? 얘도 돈 갚으려고. 우리 월급도 없고요. 빚도 많아요.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이후에 주가 어때요? 10월 7일 여긴데 요 개파락 나오죠? 그거 유상증자 그 상장 신규 상장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다. 노말하죠? 그리고 이날 최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9%. 얘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고 빚도 많아요 라고 하는 애가 어쨌거나 시장 상황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도 신규 상장했는데 별로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이수화학 같은 경우만 봤습니다. 대형주 없어? 우리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인데 대형주 없어? 준비했습니다. CJ, CGV. CJ, CGV 영화 보러 못 가죠? 돈 필요할 겁니다. 돈 필요해서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고요. 얘 2,100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1,300만 주 50% 이상 상장했습니다. 유상증자 때렸고요. 돈 운영자금 돈 필요해서 빌렸고요. 채무상환금 우리 애들 월급도 줘야 되고요. 빚도 좀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빚 갚고 애들 월급 주고 하는데 최악입니다. 최악인 상황에서 언제 상장했습니까? 8월 7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8월 7일 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가 마이너스 1.6% 노말하죠? 그 다음에 주가가 빠바방 하고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물론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런 중 한 4종목 정도의 히스토리를 봤는데 어때요? 상장했다고 해서 크게 빠지는 경우가 없죠.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산중공업 신규 상장으로 축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최근 추세가 좀 가라앉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거는 내일 올라갈 신규 상장 때문은 아니다 라는 걸로 결론을 지을게요. 뭐 추가적으로 두산중공업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채팅창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많이 물어보시는 저희 채팅창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